이 근대민족 국가를 타니처 파잘 교수도 네, 그러고 네, 네. 정치학자들이 1815년부터 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게 1815년이거든. 네. 나폴레옹 전쟁 이후부터를 현대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왕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들이 생긴 거야.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 국가가 생긴 것을 1815년으로 보는 거죠. 네, 네. 우리나라가 국민 국가가 생긴 거는 1945년이야, 한국은. 48년이네. 좀 늦기는 그 하네요. 이전에는 왕이 중심이지, 네, 네. 고종이 중심이지 백성이 중심이 아니거든. 네. 그러다가 국민이 중심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1948년부터 생긴 건데 유럽의 국민이 중심이 된 나라를 1815년으로부터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를 현대 국제 체제라고 그러는데 1815년부터 2000년까지를 그 타니샤 파젤 교수가 연구를 해본 거야. 네. 근데 그 사이에 지구상에 있었던 나라가 207나라예요. 그런데 207개 나라가 있는데 2000년이라는 시점을 딱 끊어서 보니까 207개 중에서 66나라가 있다가 없어졌어. 아, 그러니까 죽은 나라가 딱 3분의 1이야. 그러네요. 퍼센트로 네. 32%예요. 네. 근데 저 교수는 그 66나라가 왜 죽었느냐를 연구한 책이 저 책인데 66나라 중에서 무려 4분의 3이 옆에 있는 나라한테 맞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전쟁으로 그러니까 인해서 국제 정치가 그런 얼마나 험악하다는 것을 저 책에서 그러네요. 증명한 거예요. 예. 저기서는 이제 맞아 죽은 나라들 명단이 다 나오는데 코리아 1905년 일본에게 맞아 죽다라도 있어 저 책에. 아. 그 내가 저거 보고서 와 맞다 맞아. 네. 한국은 맞아 죽었지. 우리나라는 1905년부터 대한제국은 없는 거예요. 네. 왜? 외교권을 잃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한국은 1905년에 죽었다로 보고 네. 저분은 내가 일본 교수였다면 아마 편지 보냈을 것 같아. 뭐라고 보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일본 교수였으면. 우리가 때려 죽인 거 아닌데. 아, 너는 왜 맞아, 그렇게 너는 폭력으로 맞아 죽은 거로 쳤는데 아. 우리는 한국 때려 죽인 적 없어라고 항의할 것 같아. 일본 학자라면. 아,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논문을 쓸 때 가설이 네. 국가들은 쉽게 죽는다. 국가 안보에 소홀히 하면 옆 나라한테 맞아 죽는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걸 이제 증명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애매한 거는 맞아 죽은 거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또 맞아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평화적으로 항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전쟁은 안 했으니까. 네. 근데 저 타니샤 파잘 교수는 그건 뭐 맞아 죽은 거로 봐야지. 타니샤 파잘 교수에 예, 예. 의하면은 을사조약 강제 체결로 인해서 대한제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졌다. 사라졌다. 예. 라고 그 보는 기점으로 거죠. 지금 보는. 우리는 이제 1910년에 없어졌다고 보는데 네. 언제 없어졌느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 네. 그러니까 뇌사한 상태도 이미 죽은 걸로 볼 이미 거냐. 죽은 걸쓴 거지 저거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죽었다라는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래요. 우리나라는 죽은 적이 없는 거로 다 착각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 네. 반만년 유구한 유구한 역사와 역사. 예. 전통을 유구한 역사 아니라고 끊어졌으니까 죽었으니까 죽었다 새로 생긴 나라라고 지금. 아, 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마음이 찢어지는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또 그러니까 뭐 싶습니다. 팩트는 팩트. 지구상이 예.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예. 끊어졌으니까. 그러고 생긴 거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생긴 거예요. 네.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에는 없었다가 그 앞에 대한제국이 있다가 죽었고 네. 그 앞에는 조선이 있었고 러일 전쟁할 때 그렇죠. 우리 고종은 러시아 편 들잖아요. 국민들은 누구 편인 줄 아세요? 일본? 일본 편. 아, 왜 러시아 편 안 들은 줄 알아? 왜일까요? 그 이유는? 서양 사람을 다 괴물로 치지 사람으로 치질 않았거든. 아. 근데 일본 사람은 우리는 비슷하게 생겼어. 동양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동질감이 더 있어서. 근데 정부는 러시아를 편을 들은 거야. 네. 국민들은 러시아 편을 안 들었어요. 러시아는 그 사람 같지 않은 놈들이고 괴물 같고 야만인이고 눈도 퍼렇고 네. 뭐 코도 빼쪽하고 매천 야록이라는 그 일기장에다 나오는 얘기예요. 네, 네. 지난번에 이렇게 타임라인도 설명을 드렸었고 이 1905년에 을사조약 강제 체결할 때 굉장히 슬퍼하고 뭐 그런 반응들도 꽤 많았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분통에 터져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냐.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덤덤하게 뭐 무슨 일이 없었든지 그냥 지냈느냐. 온 국민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것은 아니다가 답이에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 그죠? 네. 왜냐하면은 조선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거든. 이미 대부분의 민초들은 뭐 살기. 그러니까 너 왜 일을 안 하니? 일하면 네. 뭐해? 내 거가 아닌데 다 뺏기는데. 착취당하는데. 근데 그 나라가 뭐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슬픈 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말하면은 황당한 얘기인데 우리는 팩트를 얘기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좀 지난 다음에 이날 우리는 크게 목 놓아 우노라. 크게 우노라. 그러니까 시일야 방성되고 큰 소리로 목 놓아 소리내서 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야 애국자지. 오늘 이렇게 나라를 일본한테 뺏겨서 근데 나중에는 친일파로 또 몰려요 저 사람이. 네. 저도 참 이게 어떻게 어쩌다가 친일행위로 판결이 났는지 저도 좀 의아한데 저렇게까지 했던 지금 우리가 사람이 난 친일파에 대해서 예. 우리는 일제시대 때 안 살았으니까 친일파가 될 수가 없지 그지. 그렇죠. 예. 해방된 데면 왔으니까. 근데 내가 그 궁금한 거가 하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네. 우리 동네에 그 이제 영감이 하나 있었는데 네. 진짜 똑똑해 한문도 잘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우리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도 김검사 이렇게 불렀어. 일제 시대 때 검사를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그렇게 자부스러운 거야. 그런데 네. 그 사람이 자부하는 이유는 나는 그때 일본 놈도 못 붙는 시험에 붙어갖고 검사가 됐다야.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친일파의 왕초야. 왜? 그렇게 됐겠네요. 일제 시대 때 일본에 복무한 놈이니까. 그러네요. 예. 뭐 부역했다 뭐 이렇게 부역한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어렸을 때는 와, 저 사람은 그때 이제 경성대학교 법학부를 나온 거야. 네. 경성제대 법학부. 네. 지금 서울대학교 법대. 네. 그리고 고등문관 시험. 지금으로 치면 사법고시. 네. 한국 사람인데 검사가 돼가지고 일본 순사를 데리고 다녔어. 그래서 자부심을 느낄만 무지하게 자부심이지. 거꾸로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거든. 네. 일본군 쫄병이 박정희한테 격려했다고. 그리고 그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때 한국 사람이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다. 그럼 그 사람은 나쁜 놈일까 선망의 대상일까?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네. 그래서 나는 그 일제시대 때 고시 붙은 사람은 다 친일파인데 시험 봐서 떨어진 사람은 뭐야? 애국자인가? 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당시에 자기의 어떤 일을 충실하게 어떻게 보면 수행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태어났을 때 보니까 일본이야. 일본이잖아. 태어났을 때 보니까 일본이라고 나라가.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와서 너는 그래서 장재현 같은 사람이 나라 망했을 때 오늘 우리 전부 다 목매서 울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평생 그러다가 어느 날 일본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네. 그 열심히 뭐 다 장재현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내가 모르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그 친일파로 이제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에서 한국의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이광수야. 이광수도 친일파거든. 네. 근데 그 사람이 보면은 애국자라고 그 흑이라는 소설 내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읽어봤어요. 진짜 끝내주는 소설이야. 야, 이 소설을 이렇게 재밌게 쓸 수 있구나 하고 네. 그리고 그거는 되게 애국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실력을 기르고 깨닫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괜찮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네. 나중에 친일을 한 거로 돼 있어. 이름을 바꿨어. 근데 그때 이름을 다 바꾸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일제시대 때 살면서 친일한다는 거하고 친일 안 한다는 거하고 뭐가 구분이 될까? 기준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로 왜 망했냐 이거야. 그 대단하지 못한 뭐가 있으니까 망한 거 아니냐. 그 일본은 나쁜 놈이고 우리는 선량한 거 가지고선 설명이 안 되거든. 왜 망했는지 그런 거를 망한 것도 역사란 말이죠. 네. 망한 거를 다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옛날에 대단했다라는 거는 그게 바로 국뽕사관이야. 한동안 일본 놈들이 너네들은 바보야. 그러니까 나라도 뺏기지. 그게 식민사관이야. 일본은 잘났고 잘난 놈이 되면 전쟁에 지거나 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국뽕사관에 취해 있었던 거라 네. 식민사관을 배척하는 거는 물론 좋은 일인데 중간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끝으로 오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하던 어떤 애국 운동 애국 운동들 많이 볼 수가 했어요. 있었잖아요. 예. 돈 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군은 잘 못 싸우는데 네. 한국이 전통인 것 같아. 민초들이 잘 나서서. 싸워. 그래서 의병들 예. 그때 1997년은 여기 태어났나? 태어나기도 전이지. 97년이요? 97년이면은 저 있었죠. 그러니까 애기 애기죠. 때구나. 완전 애기. 네. 그때 우리나라 IMF 됐을 때 전부 금 갖다 다 바쳤거든. 금모으기 운동 금모으기 뭐 이런 운동 거. 했는데 예. 교과서에서 본 거. 나도 근데
졸업반지 우리 어머니가 해준 거 2돈짜리 금반지 네. 그거 갖다 냈다니까. 와, 우리 진짜요? 와이프도 대학 졸업반지 갖다 내고. 와, 그 정도로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십시일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군요. 나처럼 좀 이렇게 약간 우리는 뭐 공부한 사람이니까 아. 조금 좀 꼴통이지 사실은. 네. 근데 그래도 나라가 망하고 이건 뭐 차고 있으면 뭐하냐 해가지고 아. 와이프 거하고 내 거 갖다 냈어요. 야, 금반지. 이게 마치 이제 그런 어떤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그때 다 네. 있었다고. 나라가 뭐 IMF 때 뭐 그냥 뭐 한국 거덜났지 사실은. 그런 것처럼 이제 국제보상 운동도 그런 그렇죠. 지금 그때 이제 개념인 일본한테 거잖아요. 돈을 예. 꽂았는데 네네. 이제 사람들 마음은 그 돈 때문에 나라가 이제 식민지가 되니까 그 빚을 갚아가지고 어떻게 한번 저 나라를 구해보자라는 아. 그런 운동을 해가지고 그때 돈으로 1,300만 원인가 그렇대요. 와. 근데 그걸 그 나라 구하겠다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관군보다 의병이 싸움을 더 잘하는 나라예요. 네. 왕은 바보 같은데 그래도 국민들은 나라 살리겠다고 이렇게 애를 썼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이러고 있는데 지금 고종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이 당시에도 지금 음. 드러나 있잖아요, 사실. 예. 그 매천야록이라는 저 사람이 그 황현이라는 분인데 예, 예. 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천재 소리 듣던 사람인데 아, 네. 이 고시도 다 붙었어요. 그 시험도 다 붙었는데 이 썩은 나라에서 내가 관리를 하면 뭐하냐 그러고 그냥 들이 공부만 한 사람이야. 아. 근데 평생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써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일기가 고종이 왕이 되는 날서부터 1910년 한국 없어지는 날까지 한국 없어지는 날 자살했어. 저 사람은. 아. 이제 절명시 목숨을 끊는 시를 쓰고서 네. 이런 나라 내가 살면 뭐하냐고 죽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 일기를 다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저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1907년에 그 헤이그 밀사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 다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이위종이라는 사람 그 3명 중에 한 사람은 적군에 가담해서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네. 소련에 가담하고. 이게 근데 어쩌다가 또 그렇게 됐을까요? 이위종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네. 그 헤이그 밀사 사건 있을 때 그때 러시아가 평화회의를 연 사람이에요. 러시아가 평화회의를 열었다고 1907년에 일본한테 전쟁 지고 네. 그러고 얼마 안 됐을 텐데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네네.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지지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거기 백날 가서 떠들어도 헛거야. 철과 혈. 그러니까 철과 혈이지. 그렇게 지금 나라가 다 뺏겼는데 특사가 가서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건이 진짜냐 가짜냐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네. 국제 회의를 통해서 국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나는 저거 쭉 공부를 하면서 네네. 국제 평화는 회의 참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일본인 학자가 본 1907년의 헤이그 밀사 사건에서 이게 내용이 조금 긴데 박사님께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 주로 이제 포인트해서 하시는 부분들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거기 회의에 예. 갔는데 예. 그 사람들이 안 껴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네들은 일본한테 외교권을 넘겼는데 와서 뭐 하겠다는 예. 소리냐 이거야. 외교는 일본이 하는데 너네들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조선의 특사들은 외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예 권한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네. 국제 정치는 힘 있는 놈, 돈 있는 놈 도와주는 거야. 그게 이제 또 그 당시 시대의 현실인 거죠. 그거는 저 현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현재도 통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유엔에 가입을 못하고 옵조보로 이제 가서 뒤에 앉아 있는 거야. 옵조보로 이렇게 뒤에 앉아 있으니까 네네. 그 소련 외무장관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 조병옥 박사가 가 있어. 저기 이승만의 개가 앉아 있다 그랬다고. 아. 2층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옵조보야. 그러니까 네. 회원국이 아니니까 저기 이승만의 개가 앉아 있다 그랬어. 소련 놈이. 러시아. 그때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 이승만의 개가 앉아 있다 그랬다고. 아. 그러니까 그 조병옥 박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 외교관들이 나는 대한민국 참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저기 스탈린의 개가 짖고 있다라고 또 반박을 한 거야. 바로. 와.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학생들한테 네. 강의하면서 지금 외교관들 중에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야. 응?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인 것 같네요. 진짜 생각해 보면은. 저기 이승만의 개가 앉아 있다 그러니까 스탈린의 개가 짖고 있다라고 반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외교관이 실력 있고 네. 깡이 있는 외교관이 지금 그렇죠. 있냐?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에.
내가 그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정외과 학생들한테 외교사 가르치다가 그 얘기 나왔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네. 너네들이 외교관 되면은 그 정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와. 그러니까 고종이 쫓겨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이준 열사 밀사 파견 사건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저게 일본에서는 야 이토 히로부미 너 한국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핑계를 내 가지고 고종을 제거하는. 네. 오히려 이제 어떤 음. 그 밀사들을 방치한 것이 난 저게 더 맞는 것 이렇게 같아요. 날아가는. 그러니까 고종을 골탕 먹이고 네. 고종이 밀사 파견하게 하는 걸로 다 그냥 방치해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그 핑계를 내 가지고 고종을 제거하는. 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니죠. 황제가 그냥 다른 나라 통감한테 너 이제 그만 집에 가 그러니까 집에 가고 나중에 그 아들을 일본으로 보낼 때 이제 그 사진 찍은 장면이 있는데 네. 고종이 뒤에 그냥 하얀 옷 입고 서 있어. 되게 불쌍해 보여요. 그 사진 보면은. 이 끼지도 못해. 남들은 전부 그러니까 서양 옷 입고 서 이제 있는데 장관들이. 네. 근데 뒤에 서서 한복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예. 고종 황제 그 도장이 예. 진짜냐 가짜냐인데 가짜고 확실해요. 아. 그래갖고 저게 밀사 저거가 고종이 찍어준 도장인지 네. 맞는 건지 지금 모르는 거야. 그 특사를 고종이 파견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예, 저 신임장 자체 지금 진실 그치. 여부가 불투명하니까 진짜로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서 간 특사가 밀사가 맞냐 이것도 그러니까 자기네가 조작해서 갔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학자들 뭐 지금 서지학자, 정각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저 도장이 가짜라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지금 다 근데 왜 그 가짜를 찍었느냐? 예. 저 전체가 가짜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때 그 눈치 보면서 해야 됐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지금 학계의 경우는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고종이 이제 의중은 있었지만은 좀 몰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백지임장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저거는 좀- 뭐 그냥 해설이지. 네네. 그 팩트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어렸을 때 배우기는 참 기록이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고 뭐 기록한 것도 많고 그런 나라라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사 공부할 땐 다 일본 거로 공부해요. 일본이 기록이 훨씬 잘 돼 있다고. 네. 우리는 뭐 기록이 저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겠고 저것도 이 책 읽어보면은 야 우리가 알던 그거 이거 다 틀리는 거냐. 그런데 이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려면 공부를 훨씬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뭐 지금 진명행 저 분도 그렇고 그 이영훈 교수님 뭐 쓰신 그런 이영훈 책들도 교수, 그렇고 진명행 그리고 또 약간 요새 최근에 그리고 박종인 기자, 박종인 그 땅의 김용삼 역사, 기자님도 김용삼 있고. 기자. 네, 사실 엄청 막 사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굉장히 있던 많이 거를 있어서. 대부분 네, 엎어놓는 세종은 과연 성군이었나? 음, 그 제목이 얼마나 도발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 책을 썼다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 관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런 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진짜 더 올바른 역사를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네, 조선이 망하던 날 아무도 울지 않았다는 저거는 아닌 거는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그 합병됐다는 소리 듣고 하루 종일 울었어. 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본이 예. 1905년에 죽은 한국을 왜 1910년이 돼서 없앴나? 5년이나 놔뒀나? 네, 이게 국제 정치의 눈치를 본 거예요. 일본이 국제 정치의 눈치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저거 하면서 시간 끈 거예요. 근데 이미 1907년에도 이미 뭐 거의 우리나라 뭐 의미가 나라가 없을- 아니죠. 예. 나라가 아닌데 일본이 덥석 갖고 가지 못했지. 네, 조약의 내용이 지금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그 통감이 황제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렇게 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이때부터. 근데 우리나라 그때 황제가 네. 순시도 하고 그래요. 민정 시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이 황제는 또 자기가 권력이 있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약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뭐 유효하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박사님이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 보실 때는 법적으로 So what? 예, 아니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한 건 다 무효다. 예,
그럼 무효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 36년을 살았는데. 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국제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알리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미 국제사회는 그러니까 합의가 다 돼 있는 상황인 국제 거잖아요. 정치는 법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렇죠. 곳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무효라고 얘기하면 뭐하겠어. 예를 들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30몇 년을 살고 나왔는데 네. 무효다 그러면 뭐해? 그렇죠. 그럼 예. 다시 30년이 젊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거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자꾸 법적으로 무효다, 유효다 그러는데 법적인 우위를 그렇게 선점해야지 뭔가 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최근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2017년인가에 그 필리핀이 중국이 자꾸 이거 자기 섬을 중국 거라고 그러니까 네. 유엔 그 헤이그에 있는 상설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네. 3년 있다가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관 16명이 필리핀 손을 들어준 거야. 16대 빵으로.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주장하는 건 다 국제법으로 불법이다. 네, 네. 그날 중국이 뭐 했는 줄 아세요? 어떤 거였을까요? 중국 해군한테 전투태세 명령을 발동한 거예요. 아. 시진핑이. 그러니까 국제 중재재판소에서 네. 필리핀이 손을 들어줬는데. 필리핀이 맞아. 네. 중국이 말한 건 다 틀렸어. 네. 이게 중국이 이걸 이 바다를 네 바다라고 그러고 이 섬을 짓거라 하는데 이거는 다 불법이야.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네. 법적으로도 불법이야. 라고 한 날 필리핀은 더 불쌍해진 거예요. 왜? 중국이 시진핑이가 중국 해군에 대해서 전투태세 명령을 하달했거든. 네. 국제법의 그 끝발은 그 정도예요. 뭐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 정도면. 차라리 더 못하지. 네. 오히려 그렇게 상대로 하여금 아, 이거는 힘으로 무력으로 그냥 눌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하게 필리핀이 만드는. 지금은 미국 편이 된 거예요. 아, 아예 확실하게. 아예 미국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네. 혼자 법으로 백날 해도 안 되거든. 네. 그래서 그때 필리핀 대학생이 네.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학생으로 왔었어. 예, 예. 걔가 그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걸 보고 참 우리가 가슴이 먹먹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냉전이 끝난 다음에 93년에 미군을 나가라고 그런 거야. 미국이 좋다 그러면 나가라니까 나가자고 나갔어. 미군이 나가자마자 필리핀 서해는 중국의 앞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가 필리핀에서 온 대표에서.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학생이 한 얘기야. 내가 이제 이 책에 진명행이라는 네. 분의 책 보면은 조선 레지장스의 두 얼굴. 어, 역사의 유구함 여기에 대해서 또 어, 얘기를 좀.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에 대한 착각. 네. 우리가 단일민족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 미쳤냐 그럴 거야. 단일 민족으로 알고 있죠, 대부분. 내가 네. 그 얘기를 네. 이거 좀 방송이지만 그래도 할게요. 내가 우리가 단일민족이 아니다라고 사관학교 교관 때 얘기를 했더니 네, 네. 생도들이 나를 되게 좋아했어요. 내가 네. 사관학교 교관할 때부터 네, 네. 인기가 있었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애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교관님 어떻게 그런 말을 생도들이. 어. 아. 그러니까 걔가 막 분노한 거야. 네. 어떻게 우리가 단일민족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야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자. 일본 사람이 흑인이라고 쳐보자. 그리고 중국 사람은 백인이라고 쳐보자. 우리 얼굴이 이 얼굴로 남아 있었겠니? 만남아 있겠죠. 만남아 있었겠죠. 참 슬픈 얘기인데 우리가 이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겠냐? 그렇게 그냥 발피고 찢기고 동양인이기 때문에 막 섞어도 똑같아. 그렇죠. 그런 그래서 건데. 우리가 단일민족으로 착각하면은 안 된다는 그 얘기죠. 네. 그 얘기 듣고서 애들이 그다음에 말을 못 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백인이고 중국 백인이고 아니 흑인이었으면 거꾸로 일본이 하나만 쳐. 흑인이었어요. 일본이 흑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황인종이겠냐 이거. 또는 중국이 백인이라 쳐. 네. 그 우리가 이렇게 황인종이겠냐 이거. 지금 혼혈이었겠죠. 다 혼혈되고 엉망됐겠죠. 예. 그 참 슬픈 얘기지만은. 예.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거는 그렇다고 순혈주의가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럼 미국은 뭐야? 미국은 전부 엉망진창 아니에요? 아버지는 독일 사람, 엄마는 영국 사람. 예. 뭐 다 그냥 엉망으로 섞여 있는데 우리는 그걸 또 되게 피가 깨끗한 거를 자랑으로 삼는데 다 조사해 보면 우리도 중국 피도 있고 일본 피도 있고 막 그럴 거. 네. 순혈주의에 대한 착각, 신화적 상상력에 불과한 허구를 억지로 역사의 영역에까지 끌어들여 5천 년이라는 긴 연원을 조작해낸 무지함의 산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단일 민족이 장땡이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단일 민족이래야지만 괜찮은 거고 아니라고 막 분노하고 그러잖아. 우리 작은 딸의 친구가 네. 그 이브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네. 걔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 아빠는 프랑스고 우리 엄마는 영국이에요. 그게 우리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빠는 중국이고 우리 엄마는 일본이에요. 우리는 감히 그 말을 못하지. 부끄러워서. 네. 근데 걔는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빠는 중국인이고 엄마는 일본이다 그러면은 외국인인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인식이- 피가 더러운 놈이지. 아, 어. 뭐 더러움까지는 안 가도 그냥 외국인? 북한으로 치면 낙태당해요. 그 정도인가요? 북한은 예. 아버지가 중국 사람인데 북한 여자가 애를 뱄어 그러면 낙태당해요. 강제로. 그리고 애를 또 낳으면 죽여. 예? 더럽다고. 왜요? 더럽다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미쳤죠. 피가 순수하다는 게 우리 때는 얼마나 웃겼냐면은 우리 군대 이제 신체 검사를 갔거든. 네. 내가 이제 강원도 춘천 아니에요. 춘천은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혼혈아들이 많았어요. 아, 근데 이제 신체 검사 받으러 갔는데 네. 우리 군의관이 뭐라는 줄 알아? 야 잡종들 다 일로 나와. 그렇게 표현하나요? 진짜로? 진짜. 잡종이라는 잡종. 단어로요? 아예? 와. 그러니까 혼혈아는 그래도 고급 용어야. 잡종들 일로 빠져. 아, 너는 집에 가. 야, 진짜 옛날은 진짜 확실히 사실은 저 같은 세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긴 하거든요. 저희는. 지금은 아니게 된 거지. 예, 지금은 그러니까요. 인순이는 어. 아빠가 흑인 아니야. 예, 예. 윤수일은 그렇죠. 아빠가 백인 아니야. 우리 때 학교에 흑인 혼혈도 있었고 백인 혼혈도 있고 그래요. 네. 춘천에는 그런 애들 많았어. 네. 아, 근데 그냥 잡종 뭐 이렇게 그냥 잡종 절로 빠져. 표현을 응. 와. 그래서 야, 쟤네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고서. 그러니까요. 진명행 이분도 보면은 어. 공포스러운 일이라고까지 그렇죠. 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친일파냐 너가.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악의 친일파로 낙이 찍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책을 쓰면서도 네. 어. 이 작업이 굉장히 좀 힘든 그러니까 네, 참 작업이었겠다. 그래서 아마도 이름이 네. 본명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만나보지 못했는데 네. 본명을 이렇게 하고 쓰는 사람들은 그 이영훈 교수 같은 사람 정말 그냥 아주 그 이 책을 서문을 써준 사람이 정규재 주필인데 네. 난 저분하고 잘 알아요. 이게 봐요. 과거가 미약하였다고 해서 곧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조선이 망한 것을 망했다고 그대로 얘기해야지. 고종도 대단했고 뭐 이준열서도 대단했고 안중근도 대단했고가 아니다 이거야. 미약하게 출발하였으나 그 결과가 창대하게 되는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난 자랑스럽다고. 우리 어렸을 땐 되게 가난했는데 야 이게 나라가 이 정도가 됐구나 하는 게 뿌듯한 거지. 네.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 되고 못난 나라가 잘난 나라 되는 게 중요하지. 네. 우리 과거는 찬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찬란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매일 얻어 터지며 살았지. 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제 이런 역사를 배운 거가 군대에 있을 때야. 내가 그때 막 분통 터지면서 역사책을 공부를 했거든. 네. 그러니까 이미 죽은 나라를 일본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한국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설명이 되는 거죠. 아. 고종을 기념하고 뭐 무슨 노력을 한 거로 치는데 네. 무슨 노력을 했어요. 밤새도록 저 파티하고. 파티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자고 아침 예. 낮에 2-3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또 놀고 뭐. 네. 네. 그래서 그 헤이그 그 밀사 사건으로 그렇지. 이게 어떻게 국제정치학적으로 볼 수 있는지 특히나 그렇지. 현실주의 국제학적으로 그렇지. 이게 헛방이었다. 난 허방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앞으로 쓸 책에서도 그건 허방이었다라고 쓰고 아, 네. 쓸 예정으로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또- 대한민국이 지금 버티는 이유는 네. 군사력이 세고 돈이 많아서 버티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군사력도 괜찮고 돈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많고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대접받는 것이지 우리가 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아. 네, 네.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날은 하지가 아니야. 아. 우리가 알기로는 하진 날 해가 제일 일찍 떠서 해가 제일 늦게 지는 걸로 알고 네, 있잖아. 네. 그래서 1년 중 낮이 제일 긴 날. 그러니까 태양이 떠서 질 때까지를 낮 시간으로 치잖아요. 네. 그런데 낮이 제일 긴 날은 하지가 맞아. 6월 21일. 아. 그런데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날은 그보다 일주일 전이래요. 그러니까 6월 21일이 하지인데 네. 한 6월 14일 무렵이 해가 제일 일찍 뜨는 날이래. 1년 중. 네. 네. 그리고 해가 제일 늦게 지는 날. 네. 그거는 하지 지나고 한 일주일 후래요. 어. 근데 그걸 다 종합했을 때 낮 길이가 제일 긴 날이 하지다. 내가 그거 어느 유튜브 보고 배웠지. 오. 야, 오, 그래서 참 지금까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정말 진짜
배울수록 더 계속 배우면 겸손해지는 끝이 없어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다고 솔직히. 네. 조그마한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거야. 네. 내가 정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았던 때가 대학교 2학년 때야. 아, 그때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네. 야,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서 어, 겨우 1학년 마친 놈이. 네. 다 그래요. 저는 또 박사님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인상이 깊었던 게 석사를 하시는데 대학교 4년 배운 것보다 더 그 기간에 많이 배웠다 뭐 이런 내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석사 1학기 네. 반년 동안에 대학교 4년 공부한 것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정말 그 정도로. 근데 미국 가가지고 박사할 네. 때는 거기 한 달이 우리나라 석사 2년 동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거기에 한 달이 그만큼 진짜 엄청 완전히 압축적으로. 그 미국의 박사 과정은 완전히 정말 그 피눈물 나는 야. 피눈물 나요 네. 거기는. 진짜 계속 더 그런 게 뭐랄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도 더 보완이 되고 생각들도 깨지고 바뀌고. 그러는 시간들이 많았겠네요. 내가 이제 대학 예. 다닐 때 네. 중공은 오랑캐라고 쭉 알고 있었거든. 네, 네. 근데 대학원 오니까 미국 책들 보니까 중국은 방어적인 나라라고 다 써놓은 거야. 방어적인 나라다. 공격적이기보다는 방어적인 나라. 아. 그 막 깨지는 거지 이때. 그러니까 오랑캐면은 먼저 뭐 오랑캐는 침입하고 완전히 공격적이고 네, 나쁜 네, 네. 놈이고 침략자라. 네. 우리 그냥 중국 오랑캐거든. 네, 네. 근데 대학원 가서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방어적인 나라다. 외교 정책이. 그걸 배울 때는 완전히 또 헷갈리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연단이 되는 거지. 그 조그마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막 화내고 댓글 달고 그래. 네, 간혹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가 아는 것이 예. 그게 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음. 경술국치일이 언제예요? 그러면 하나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경술이라는 뜻도 모를걸? 네, 그렇죠. 국치일 그러면은 한문을 뭐.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 국가가 네. 수치스러운 네, 날. 네, 치욕적인 날. 국가의 뭔가. 치욕의 날. 네. 근데 경술 그러면 왜 경술은 뭐예요? 임진년에 네. 난 것이 임진왜란이야. 이모년에 난 것이 이모굴란이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을미년에 나서 이제 육식갑자가 있어가지고 네. 전부 해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여기 무슨 년에 태어났는지 모르지. 나는 임진년생이라고. 내가 용띠인데 임진이야. 내가 태어난 해는. 임진년 이렇게 어떤 해는 병진년도 있어. 용띠인데 갑을병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순서가 있어서. 그 경술이라는 건 경술이라는 그 해야. 네, 해의 네. 이름이 경술이야. 근데 경술이 1910년이 경술년이었어요. 네. 그리고 8월 29일 양력으로 그때는. 근데 이제 그때 나라가 없어진 날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반만년 유구한 역사가 끝난 날이야. 만약 반만년이 맞대면은. 네. 그렇다가 이제 다시 살아난 것이 1945년 8월 15일이지. 그러니까. 근데 광복절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이 죽었던 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죽였다는 거는 또 영원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일병합 조약 체결을 했을 때 이게 민중들의 반발이 우려가 된 반발이 우려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한 것이 우리나라의 정책 공식 역사야. 브리핑에는 공식 역사야. 예. 그런데 어떤 역사책을 보면은 네. 왕의 생일날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저희가 또 지난 이제 그러니까 회차에 이제 8월 그런 얘기를 22일인가에 했었었죠. 사인을 다 했는데 네. 발표를 언제 할까요? 근데 우리나라 공식 역사는 국민들이 분노할까봐 네. 동요할까봐 며칠을 끌어가지고 8월 29일 날 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네. 8월 29일 날 일부러 그날 했다. 왜냐하면 그날이 왕의 생일이기 때문에 라는 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일을 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날이 기쁜 날이야. 그걸 발표해야 되는 날이야. 네. 그때 고종이나 순종은 기뻤을까 슬펐을까 잘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어. 뭐 물론 왕자리에서 쫓겨나니까 화는 났겠지만은 근데 우리 국민들이 막 분노해서 쓰러질 만큼 화를 난 것인지 모르겠어.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 더군다나 그 왕의 입장에서 네. 월급도 다 받고 또 왕족으로 남았거든. 일본의 왕족으로 편입됐어요. 네, 왕공적으로. 왕공족으로. 네. 지금 뭐 일본 통감이라는 건 뭐겠어요. 나라가 완전히 뺏기기 전에는 통감이었어. 근데 완전히 뺏긴 다음에는 총독으로 바뀌어요. 총독. 네. 총독은 이제 일본 본토는 천황이 통치를 하고 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니까 천황이 대신해서 와서 네. 네. 하는 사람이 총독이라. 네. 그러니까 이걸 식민 모국이라고 보통 쓰는데 그러니까 인도에 영국 사람이 와서 총독 노릇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인도를 다스리는 영국 사람이라. 네.
그리고 호주에도 영국 총독이 있었고. 그러니까 호주에도요. 호주가 영국 식민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호주는 호주 배가 Her Majesty's Australian Ship 해가지고 네. HMSH라고 써요. 이게 뭐냐면은 영국 여왕의 배 이런 뜻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호주는 그게 하나도 안 창피한 것 같아. 네. 우리 기분으로. 근데 저도 보면은 유독 한국이 한국이 창피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식민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네. 창피해하는 나라는 네. 한국이죠. 근데,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이례적인 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게 개관이 됐다는 거. 가장 반일적인 정부일 때. 저거를 이제 반일을 위해서 만들면 안 되고 네. 역사의 그 실패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건 좋아요. 네. 그런데 누구를 계속 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정치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국가 이익만이 영원할 뿐이다. 그러니까 국가 이익에 따라서 친구하고 적이 바뀌는데 예.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 이렇게 경직돼 있죠. 그러니까 막 미국 같은 나라는 그냥 막 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네. 일본이 미국하고 원수 아니야 원수? 근데 지금 일본하고 제일 친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가능하겠어? 쉽지 않죠. 우리가 핵폭탄을 2방을 때린 놈하고 언제 친구가 될 수 있겠어? 거의 500년 걸릴 것 같아 우리는. 네, 진짜. 근데 일본은 그럼 일본 사람은 벨도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네. 그죠? 사실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자체가 뭐랄까요? 국가적 자존심도 없는 행동? 뭐 이렇게 일본 너네들은 자존심도 없는 놈들이냐? 미국한테 네. 아양 떨게? 그렇게 뭐 핵 맞고서. 핵 맞고서? 네. 근데 우리가 그거 보면 또 웃기는 거는 중국은 일본보다 한국을 훨씬 못 살게 군 나라예요, 네. 솔직히. 그거 이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중국이 우리를 훨씬 못 살게 굴었다고 사실은.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또 없어.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반감이 많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면은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뭐라고 반박하는 줄 아세요? 북한의 육군사관학교에 써있던 걸개. 중국은 천년숙적, 일본은 백년숙적. 김정은이가 그거를 북한 육군사관학교에다가 글자를 크게 써갖고 걸어놓은 적이 있어요. 김정은이 뭘 좀 아는군요. 그 얘기 들으면 나름. 놀래 한국 사람들. 네. 그렇죠. 동맹인 줄 아는데 우리는 북중러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보통은.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아마도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미국일걸. 그러니까 미국은 없잖아. 중국은 천년숙적, 일본은 백년숙적, 미국은 없죠. 미국 없어. 미국은 아무 때나 미국을 잡으면은 통일도 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김정은이 생각도.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김씨 그 집이 김씨 가문이 굉장히 그럼들이 그런 전술적 전략적이지. 역학을 잘 알고서 그걸 굉장히 근데 이용한다. 미국이 그거 안 해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유일하게 외교 네. 정책에서 도덕을 되게 따지는 나라가 미국이야. 그 해주고 이유 싶어도.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래. 미국 내가 통일하게 해주세요. 그럼 통일하는 그날부터 내가 당신 편이야. 저가 통일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미국 편 딱 달라붙을 테니까 네네. 대한민국이 통일하면 아마 중국 편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통일하게 해줘. 네. 순수 이익만 따지면 그것도 돼요. 그죠? 근데 그렇죠. 미국이 네. 미국 사람 생각은 그래도 너는 안 돼요. 우리가 너 같은 놈이 통일하게 해줬으면 우리는 미국이 아니야. 네. 그 미국 외교의 한 전통이 도덕주의적 전통이에요. 지난 시간에 헤이그 특사 얘기했을 때도 다른 나라들 다 안 도와주는데 미국도 도와주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 되게 참 안 됐다. 안 됐다고 측은하다고 위로해주지. 맞아요. 여기 그런 내용도 나왔던 게 생각이 또 납니다. 국가들마다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가 네네네. 하늘을 막아달라. 러시아 비행기들이 막 날아다니니까. 네. 노플라이 존 해달라. 노플라이 존 해달라고 그랬더니 영국은 그건 우리 전쟁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 근데 네. 미국은 참 애가 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가 타지만 점점. 애가 탑니다. 그런데 러시아 비행기가 못 오게 하려면 우리 비행기에 가서 맞서서 싸워야 되니까 네. 그는 3차 대전인데 솔직히 네. 우리는 3차 대전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해주는데도 불쌍하다는 말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런 어떤 이유도 설명을 해주고. 대한민국 정부가 경술국치와 비롯해서 이걸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나를 좀 봤고 저희가 이제 뒤부터는 이 식민지 이런 협력자들 협력 이론 뭐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그렇지. 설명을 해주실 건데
지금 프랑스 정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프랑스가 예, 이제 예. 독일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예. 우리나라처럼 몇십 년 지배는 아니야. 네. BC라는 정권이 BC가 대통령 이름이에요. 프랑스. 근데 독일이 점령했을 때 네. 독일한테 충성을 바쳤던 정부다 이거야. 네. 그래서 그 BC 정권이 우리나라 마치 일제시대 때 36년에 해당되는 프랑스 이야기라.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는 그 프랑스 사람이 그러지 우리는 부역자들을 완전히 처단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그러지 프랑스는 다 처단했는데 왜 우리는 네. 못해가지고 친일분자들이 설치느냐. 네, 맞습니다. 그런 비유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서양은 다 식민지에 부역한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버렸는데 네, 왜 네. 우리는 안 해가지고 친일파가 잡은 나라가 됐느냐. 네. 근데 그게 꼭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해외 망명 정부인 자유 프랑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이 당시 BC 프랑스라고 그 이제 부르는 프랑스가 거죠. 꽤 큰 나라예요. 예, 예. 우리나라보다 남한의 한 5배쯤 되는 나라예요. 커요. 네. 근데 거기서 독일이 한 절반쯤 점령하고 네, 네. 그 남쪽을 프랑스가 자치령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기 나오네. 네, 요 지도처럼. 저 초록색 중에 진한 초록색이 BC 프랑스고 네. 그 위는 나치스가 점령한 프랑스라. 그런데 BC 프랑스는 나치한테 협력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자유 프랑스라고 해가지고 드골이라는 사람 그 프랑스의 전설이지. 프랑스 애국자 아닌가요? 레지스탕스. 예. 레지스탕스라고 그러지. 프랑스의 애국자고. 네, 네. 그 사람이 잘 싸워가지고 프랑스를 되찾았고. 네. 근데 보니까 뭐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 하는 거 얘기지. 다시 좀 뭐 봐보니까. 네가 잘 다른 싸운 게 아니라 관점에서. 미국이 노르망디 가서 이렇게 우리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봤죠? 그 전쟁이 무지하게 처절한 전쟁인데 미군이 프랑스 구해준 거 아니야? 네. 드골 장군이 구한 게 아니라. 근데 역사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드골 장군이 자유 프랑스의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독일 놈들한테 덤벼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다. 그리고 프랑스 모든 국민은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일부가 싸웠고 대부분은 독일 밑에서도 잘 살았더라 하는. 그러니까 그게 솔직한 거지. 이제 박지한 교수가 협력이라는 거가 그 서양에서 만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 우리를 통치한 거는 식민지 사람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다. 그 윤초가 한 일은 협력이야. 코오퍼레이션. 네. 콜라보레이션. 영국이 인도를 300년을 지배를 했는데 영국이 포악하고 악독하고 쎄해서가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였다. 왜냐하면은 그놈들이 그 국가도 없고 그런 무식한 놈들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도 괜찮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졌을 때 인도도 한몫하기 위해서 협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윤초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박지한 교수가 윤치호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윤치호의 협력일기야. 네. 그 제목이에요. 요거는 또 다른 지금 이거는 거죠? 이제 이 박지한 교수 책이 많은데 내가 이제 본 책들이라 그 윈스턴 처칠 운명과 함께 걷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책이고 네. 영국적인 너무나 영국적인 일그러진 근대 뭐 제국주의 그래서 여러 권이 있어요. 근데 저 제국주의란 책을 보면은 제국주의는 장사 아니야 솔직히. 내가 제국을 유지함으로써 이득이 돼야 되는데 영국은 손해를 더 많이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랑 또 다른 개념이지. 네. 저 일그러진 근대는 영국 사람들이 그 100년 전에 일본하고 한국을 어떻게 봤냐는 뭐 그런 데 관련된 책이고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당시에 일본은 문명에 떠오르는 별인데 한국은 문명 태화의 본보기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네요. 영국에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죠. 그 우리가 지금 내가 고종을 싫어하기 시작한 거가 벌써 한 몇십 년 되는데 내가 군대 있을 때 우리나라 망하는 책을 보면서 그때 너무 분노를 많이 했어요. 네. 민비에 대해서도 막 분노하고. 근데 그거가 지금 매체냐록에 있었다는 건 나중에 알았지. 그래서 매체냐록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윤치호 일기도 다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매체냐록하고 윤치호 일기는 우리나라 현대사를 공부하는데 최고의 소스로 봐요. 제국이 성공을 했는데 네. 그 비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좀 긍정적으로 영국의 역사를 본 책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야 영국 같은 나라를 긍정적으로 보면 되니? 제국주의 완전, 악당의 왕초인데 네. 세계 전체를 근데 다른 측면으로 보세요. 제가 이 꼬마 나라가 어떻게 세계 전체를 지배했을까? 네. 요 그렇죠. 최근에 나온 예. 제국주의로는 모든 제국은 포용적인 나라라고 돼 있어요. 포용적이지 않은 나라는 제국을 못 될수 만들어. 없다. 그 로마 사람들은 예. 전쟁에 진 나라들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면 로마 시민으로 다 편입을 시켰어요.
미국이 다 편입시키잖아, 미국 네. 사람을. 우리나라는 그런 거, 그런 거와 우리는 되게 넘어서. 배척하잖아. 그 세계에 그렇죠. 성공된 모든 제국은 엄청나게 포용적인 나라예요. 그건 이제 최근에 그 에미 추아라는 그 또 미국계 중국계 미국인 네, 그 네. 여자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보면은 그 허심탄회하지 않은 나라는 제국으로서 다 실패하였다. 그 제국의 성공은 허심탄회해야 돼. 그 우리가 아는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죠. 제국은 악마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제국을 악마라고만 분석을 하면은 설명하지 못하는 거가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 소수가 영국군이 몇 명 되겠어요. 그 몇 명이 어떻게 몇 억을 지배를 네. 해? 나도 그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제 시대를 부분이죠. 공부하면서 한국에 일본군이 몇 명 있었다는 거를 알고 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아니 이거 몇 명도 안 되는 거한테 우리가 매일 깨지고 살았단 말이야. 내쫓지를 못하고. 그냥 우리가 모든 국민이 돌멩이 하나씩만 들고 가도 쫓아버릴 수 있는 놈들인데 네. 그걸 못하고 살았단 말이야라고 흥분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요 지금 협력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식민지를 볼지의 그 그렇죠. 연구가 그래서 달라진 거를 또 설명을 식민지라는 게 그 근대에 나타났던 세계 정치의 세계 역사의 현상이죠. 네. 제국주의, 식민주의 그거가 다 있었던 하나의 팩트거든. 있었던 사실이란 말이지.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과거에는 식민지 그러면은 저항의 이야기, 네. 침략의 이야기, 저항과 침략으로만 봤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싸워가지고 저놈들한테 독립하려고 애를 썼고 한쪽은 그놈을 지배하기 위해서 총칼을 휘둘렀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다 안 되더라 하는 얘기라. 네. 그러니까 로빈슨이라는 교수가 네. 유럽인들의 뜻대로 세상이 흘러간 것은 아니다. 이게 보면은 유럽 마음대로 하였다 그러면 동양은 웃기가 바보가 돼. 현대사는 전부 다 백인 놈들 마음대로 한 거야. 그렇게 되죠, 사실. 그럼 스스로 네. 우리가 우리를 바보를 만드는 거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은 제국주의 이게 다 저항의 역사면은 항상 저항했는데 항상 백인들의 졌어. 뜻대로 다 됐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요거 약간 맥락이 다른 얘기지만 네네.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네. 그 여성주의자들한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네. 그 여자 그 페미니스트 네네네. 뭐라고 글을 썼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왕과 모든 대통령이 여자였다면 지구는 훨씬 평화로웠을 것이다라고 쓴 거야. 그랬더니 페미니스트의 그 대표적인 여자 학자가 그 앤 티크너라는 학자가 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자를 무시하는 거야. 또 발끈했군요. 그 포인트. 여자가 다 세계를 지배했으면 평화로웠다는 사실 그 말 자체가 당신이 여자를 개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는 다 동일한데. 다르지 않아? 같아. 여자가 다 왕이었어도 전쟁은 똑같이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여자를 높여주는 거다는 얘기죠. 그게 오히려 동등하게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요 맥락에서 그 이해가 되죠. 예. 백인들이 다 한 거야가 아니라 너네들도 역할을 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역할은 우리는 나쁜 거로 치는데 나쁜 거가 아니다는 그 얘기죠. 주변부 협력자의 존재 여부와 그들의 기능에 따라 달라졌다. 최근 저희 Q&A 할 때 그런 질문을 해주신 분 계셨잖아요. 왜 북한에 이 망한다면은 그게 뭐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일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일까 이렇게 했는데 두 개 다지. 네, 그 얘기를 말씀해 주셨던 게 또 생각이 나네요. 이 부분을 보니까. 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언급이에요. 예. 그 사회가 타이트하게 잘하고 있는데 네. 제국주의 놈들이 와서 갈라치게 해가지고 나라가 일부러. 망했다가 아니고 네. 이미 개판으로 갈라져 있는 거를 이용해 먹었을 뿐이다는.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했을 때 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그냥 국민들은 뭐 고종이 통치하나 뭐 누가 통치하나 똑같아. 네. 어차피 뭐 나는 행복 가지고 못하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뼈 아픈 부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저런 거를 예. 이제 공부할 때 분노를 하면 안 돼요. 예. 내가 모르던 거구나 하고서 받아들이는 것이 공부하는 자세야. 네. 저도 사실 항상 그 갈라치기에서 서로 싸우게 한다. 이게 그 강대국들 그리고 지금 식민지 하는 제국들의 방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국들은 나쁜 알고 놈이니까 있었는데, 예. 이 좋은 선량한 나라가 잘 화해해서 살고 있는데 요걸 갈라치기 해서 나라를 지배하고 그랬다. 예. 근데 정말 괜찮은 나라는 갈라치기 안 당하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미 갈라져 있으니까 그걸 갖고 와서 활용한 거죠. 오늘날의 국제 정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미국이 네. 이라크를 해방시키니까 무정부가 됐어. 또 살- 그런 후세인이 있을 사례까지 때는 또. 악마지만은 그놈이 질서를 유지한 거야. 네.
근데 미국이 그 악마를 쫓아버리니까 무정부에서 개판에서 사람이 더 죽어. 그리고 뭐 어떤 게 더 맞는 거야? 어떤 게 더 좋은? 후세인은 악마니까 쫓아내고서 여러분들 이제 해방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죽이고 볶고 난리 법석이다. 네. 무정부야, 무정부. 그러니까 차라리 후세인이 있을 때가 사람 죽는 숫자로 치니까 더 조금 죽어. 그 그러니까 해방이 이게-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거는 안정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그렇죠. 해방이지. 예. 그냥 그래서 뭐- 미국의 외교 정책 중에서 예, 대실패 예. 사례 중에 하나가 이라크를 가서 후세인을 날려버린 거. 그래서 이라크는 돈 못하게 되었다. 네. 미국은 좋은 의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저기 지금 얘기가 식민주의에 대한 현실적 대안은 대안. 무정부다 이거예요. 네. 그럼 무정부가 더 좋냐 이거예요. 참 이게 그 어려운 문제예요. 예. 드골 예. 장군이 저 사람이 이제 프랑스 대통령을 오래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신화를 만든 거야. 음. 모든 프랑스인이 독일한테 덤벼들어 가지고 이제 영광스러운 프랑스를 건설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68년에 이제 저 사람도 쫓겨나죠. 하도 프랑스에서 데모나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모든 프랑스 국민의 애국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껏 그 국민을 이제 묶었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곧 나타나죠. 다 여론 조작을 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하나로 묶기 하나로 위해서 묶기 위해서. 조금 트릭을 쓰네요. 그래서 그 국가들은 거짓말도 해요. 네. 역사책들은 거짓말이 많아. 왜 국민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묶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너무 도를 지나치면 국뽕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비슷한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한국도 박정희 대통령이 독립운동가들 그 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많이 그때 발굴하고 이순신 동상도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 때 제가 박정희 세운 걸로 알고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순신을 영웅으로 만든 제일 예. 큰 역할을 한 사람이지. 예. 왜? 군인이 나라를 지킨다라는 네. 콘셉트이 자기하고 딱 맞거든. 네. 그때 우리 대학생일 때 내가 군대 갔을 때 그 훈련 받을 때 네. 하루 종일 8시간을 이순신을 배운 날이 있어요. 아. 충무공 정신이야. 와, 8시간을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4개월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4개월이면 120일 아니에요. 그중에 하루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가 네. 충무공 정신이야. 내가 그때는 내가 기분이 아주 기분이 나빴어. 네. 그래서 내가 교관한테 마지막 시간에 네. 교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임진왜란은 저 사람 혼자 싸운 거군요. 그리고 삐딱하게 한번 대꾸했지. 근데 대답 못 하죠. 대답 못하지. 혼자 싸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게까지 또 그런 시절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 8시간씩. 교관이 아니었고 네. 내가 이제 나도 교관으로 갈 사람이 사관학교 교수 요원이기 때문에 그 네. 질문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일반 ROTC 장교가 그 질문했으면 매 맞았을 거예요. 이게 가르쳐주면 듣지만 이거 뭔데 아마 그럴 수도. 분위기가. 네. 근데 나는 좀 8시간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좀 아니 온 국민이 맞서서 싸웠는데 뭐 혼자 싸웠냐 하는 생각이 빡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라서 네. 내가 지금은 내가 박정희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그때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서 우리한테 거짓말하냐 너네들. 네. 그런 생각까지. 우리 다 대학원 나온 석사들인데 아. 뭐 하는 거야 하고서. 근데 아주 네. 되게 기분 나쁘게 들었다 그날은. 네. 뭐 교관이야 잘못 있겠어요. 가르치려니까 가르친 거지.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신화가 국가에 의해서도 다 신화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김일성 신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네요. 뭐 솔방울을 수류탄 만들고 수류탄으로. 미쳤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드골의 또 프랑스조차도 그런- 그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네. 위대한 프랑스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 역사는 솔직한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창피한 것도 다 역사야. 그 일기장에는 창피한 거 안 쓰잖아. 회고록에는. 그러니까 회고록은 모든 사람이 다 위대한 인간이야. 네. 근데 뭘 다 위대해. 우리가 다 그냥 뭐 그런 인간들이지. 다 욕심 있고 야망 있고. 그래서 그 회고록도 잘 읽어야 돼요. 김일성 회고록 읽으면은 뭐 엄청난 각색이 들어간. 참 예. 내가 김일성 회고록 읽다가 뭐 이따위 거가 다 김일성 회고록 그거 맞죠? 세기와 더불어인가요? 세계가 더불어 예, 5권짜리. 내가 그 중에서 한 권 읽었지. 3권인가를 읽었는데 참 이건 소설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 거예요. 정도로 진짜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CIA가 밴디트 리더. 마적단이었다 사실. 마적단 두목이라고 딱 썼잖아. 네. 근데 무슨 영웅이고 뭐 일본하고 전투는 무슨 전투를 해. 네.
그런 사실들이 최근에 또 밝혀졌었죠. 예. 여기 신화와 실제가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저 보세요. 저런 생각일 것 같아요. 대다수 프랑스인이 독일에 저항하고 네. 협력은 소수 주민에만 국한되었다. 근데 실제는 소수만이 저항했고 많은 사람은 침묵하거나 관망, 소극적 혹은 적극적으로 네. 협력하였다. 저걸 그냥 조선, 독일은 일본 이렇게 바꿔서 바꾸면 그대로 맞아 똑같아요. 떨어지는 예. 진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댄빈 사람이 많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적응하고 산 사람이 더 많아.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일본 유학 가고 일본 고시도 보고 네. 일본 사관학교도 가고. 음. 근데 간 사람은 극히 일부야. 공부를 아주 잘해야 가니까. 네, 그렇죠. 그 대부분은 당시에 가려고 그러다 못 갔어. 이것도 엘리트여야지 또 근데 그게 못 간 되니까. 사람은 애국자예요. 그러면 예. 간 사람은 매국노고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저항 신화의 붕괴. 근데 프랑스도 저 정도의 신화가 있었으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잠시는 혼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68년에 그 예. 프랑스 혁명 그 거의 혁명 날 뻔했죠. 예. 근데 이제 프랑스 노동자들이 네. 노동자하고 대학생들이 전부 드골한테 덤벼드는 거야. 네, 네. 그런데 대학생들이 자동차를 불질러 버렸어. 그 노동자들이 돌아선 거예요. 아, 그 과정 이건 또 속에서 뭐야 하고서. 아, 얘네는 저건 결이 자동차는 다르네? 우리의 꿈인데 네, 네. 우리는 공산당들이 아닌데 아. 대학생들은 공산당이라는 거야 이게. 아, 그게 또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학생이 간극이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네요. 자동차를 아. 불태운 거예요. 아, 프랑스 해방 25년이 지나서야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래도 걔네들은 빨리 받아들였지. 우리는 예. 지금 해방되고 70년 됐는데도 아직 못 받아들이잖아. 예, 그렇죠. 사우드 오브 적이 있어요.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네, 저기 그 영화 배우야. 네, 저 사람 네. 지금 돌아가서 죽었나 모르겠다. 하여간 그 저게 1938년의 이야기예요. 네, 실화야 저게. 네, 네, 근데 저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해군 대령이야. 네, 네. 그 딱 여기다 빨간 줄 두 개 딱 걷잖아 옷에 네. 칼라에. 그게 오스트리아 국기예요. 아, 근데 저 사람 보면은 네, 그 자기 집에 나치스 깃발 달았다고 팍 찢는 장면이 나와 그 영화에. 네. 그런데 오스트리아 사람 압도적인 다수가 나치스하고 합병되는 걸 찬성했어요. 근데 저 영화를 보면은 온 국민이 다 반대한 거로 돼 있어. 아, 근데 반대한 영화를 사람은 통해서는. 극히 일부라. 국민이 환영한 거예요. 네, 말 그대로 무혈 입성. 무혈입성이 네. 그 예.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시를 히틀러가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나치스 저 어. 기도 다 달려 있고. 깃발에 다 깃발 길에. 달고 이제 오스트리아는 초강대국이 되는 거야. 독일이 아, 되니까. 근데 이제 저 영화를 본 사람들은 예. 온 국민이 그 에델바이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에델바이스가 우리나라 지금 무궁화예요. 네. 그 애국적인 노래를 저 부르거든. 네. 저 그 폰트랩 그러니까 그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데 애들도 네, 다 근데 저 사람의 친척조차도 그 독일하고 합병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지. 그 영화를 보면은. 제가 또 윤치호 책의 내용 중에 되게 인상 깊게 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중에 또 하나가 3.1 운동 이게 날 그 기점 언저리였어요. 근데 3.1 운동하는 거기 나가는 것 자체를 되게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죠. 치기 어린 행동? 예, 그렇게 보더라고요. 왜 뭐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행동들을 하려고 하냐. 거기 굳이 나가가지고 약간 그게 좀 그게 현실주의자예요. 예. 윤치호는 그런 현실주의자예요. 부분에서. 예. 매국노 이런 거 하면서 현실주의자라고. 예. 네. 민족 저항 운동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덤벼봤자 못 이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제 정황으로 봤을 때 조선의 독립은 불가능하다. 1919년에 네. 우리가 3.1 운동을 일으키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이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자극제가 되지. 그때 일본은 전승국이야. 네, 미국 네, 편이었어요. 네. 이게 돼 그게? 미국의 적국이었으면 되지. 일본이. 네. 근데 미국 편이었거든. 그렇죠. 1차 대전 때. 네. 그러니까 3.1 운동은 국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아. 일본에 대해서 싸우는데 그 민족 자결주의를 미국이 만들었는데 일본은 미국 편이야 그때. 네. 그럼 독일이 깔아뭉개고 있던
민족들의 자결을 얘기한 거예요. 조선에는 적용될 수 없었던 그 이론이었다 당시에는. 18살 때부터 평생 일기를 썼다.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세상을 또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리고 후손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게 또 사료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한국말로 다 돼 있는 거를 찾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그 인터넷으로는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종이로 된 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래서 여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네, 디지털로는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박지한 교수가 서울대학 교수들 중에서 이제 한국 외교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윤초일기를 다 읽은 거예요. 다 읽고서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네네. 그 중에 박지한 교수가 저 책을 쓴 거예요. 협력일기를. 그러니까 한국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 주요 생애인데 뭐 그러니까 애국도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하다가 노력을 했고 다 그리고 이제 현실주의적으로 돌아섰는데 그게 이제 매국노가 된 거지. 독립운동을 쭉 하다가 그렇죠. 현실을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이제 그 1940년대 무렵에 말이죠. 우리나라 모든 천재들이 다 매국을 해. 그것도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광수, 유준호, 대한민국의 모든 천재들이 전부 친일파가 되는데 나는 심플하게 해석을 해요. 그중에서 친일파가 안 된 게 이승만 하나야. 이승만은 일본이 곧 무너질 거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일본 시대는 오래 간다라고 한 거야. 근데 그 진짜 이승만 대통령도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러면은 국제 정책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국제 정치를 아니까 이제 일본이 곧 망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동포여 덤벼들라고 막 방송하고 그러잖아. 근데 최남선이라든가 이런 천재들이 일제 시대는 앞으로도 한참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싸우자가 아니라 협력하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광수 같은 천재도 다. 이광수는 한국의 섹스피어라고 할 정도로 천재예요. 근데 이광수가 다 협력하자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인 이승만은 싸우자로 일본한테 1942년에 일본이 제일 셌 때거든. 1942년이. 그때 동포여 덤벼라라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거라. 근데 여기 있던 많은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의 천재들이 일본한테 협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 역시 그 세계를 통째로 보는 사람하고 워싱턴의 시야로 워싱턴의 시야로. 그래서 오늘 국제정치학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미국으로 유학 가세요. 왜 거기 가서 봐야지 다 보이거든. 맞습니다. 또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당시 패권국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지금이 한다. 로마 시대면 로마 가서 공부해야 돼. 지금이 영국의 시대면 영국 가서 해야 되고.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미국의 시대거든. 그래서 윤치호가 상당히 백오인 사건에도 연루가 되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국적인 그 반일 행동에도 다 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제 현실주의자가 되면서 현실주의가 되었고 지금 당장은 덤비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낙인이 찍히는 거지. 지금도 친일파의 대표로 윤초는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교수 물지 못하려면 짓지 마라. 그 사람도 논문을 썼는데 다시 평가해야 된다고 썼어요. 윤치호에 대해서. 그래서 3년간 벌써 그런 일본에 대항했다가 수영을 하고 근데 또 친일로 낙인이 찍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을 독립을 위해서 살았는데 막판 순간에 지금 당분간은 일본한테 협력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면 그 인생이 다 조져버리는 게 우리나라 케이스라. 맞습니다. 진짜 또 많은 대학 설립한 초대 총장들이 전부 친일파지 이렇게 치면 지금 고려대학교 만든 사람도 친일파고 전부 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나는 그 인생을 전체를 평가해야지. 당대에 아주 걸출한 지식인이었던 연세대학교 그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대학 아니에요. 거기 졸업식에 와서 윤초가 영어로 연설을 해요. 참 그러니까 이완용이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둘이 만나갖고서 이완용이는 일어를 몰라.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말을 몰라. 영어로 서로 얘기했어요. 그 이완용도 원래는 국제주의자에다가 독립문을 이완용이가 썼다는 거 알죠? 독립문의 그 글자 이완용이가 쓴 거라고. 근데 이완용이는 친일의 악마로 치잖아 지금. 사실 윤치호보다도 더 하죠 그거는. 윤치호보다도 훨씬 더 하죠. 이완용 얘기 잘못하면 이제 완전히 매국노 돼버리고. 이완용 평전이라는 책을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 교수가 쓰면서도 떨어. 내가 이완용일 연구해서 되겠냐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못 그래요. 발표하면은 큰일 나니까. 예. 우리나라는 딱 어느 괴를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죽일 놈이 되는 거야. 네. 그럼 학문이 영원히 발전하지 않지. 예, 맞습니다. 정말 또 그런 부분까지 이 학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발전하지 않는다는 부분까지도 또 이걸로 볼 수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리고 윤초는 기독교, 그리고 실력 양성론자, 안창호, 이광수 다 실력 양성론자지. 네. 근데 이광수는 실력 양성하고 우리가 조금 기다리면서 독립을 찾을 때까지 뭐 그랬다고 해가지고 또 완전히 또 친일파가 친일파가 돼버리고. 돼버리고. 그래서 기존 이제 윤치호 연구에서는 윤치호가 그냥 친일파다. 예, 내선일체 정책에 호응한 예, 내선 일체가 뭔지 아세요? 조선과 내가 일본이야. 예, 일본은 일본은 안쪽이니까 하나다. 조선은 하나다. 예,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내선일체라는 비석이 있었어. 근데 그걸 이제 다 깨버렸지. 지금은 해방된 다음에. 네, 근데 그런 우리 국어 선생이 니네들 다니는 학교는 못 쓰는 학교야라고 설명하면서 여기는 그런 게 있었었다. 여기는 학교에 내선일체라고 비석이 있던 학교지. 네,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우리 학교는 이렇게 싸가지 없는 학교구나 하고서. 부역 학교구나. 부역한 학교구나. 애국 학교가 아니구나 하고서. 또 그런 비석 얘기도. 우리 국어 선생이 또 무지무지한 지금 생각해보니까 골수 국뽕주의자야. 완전히 그 민족주의가. 그러니까 니네가 다니는 학교는 말이야. 여기다가 그 세멘트에다가 내선일체라고 한문 글자 써 있던 학교야. 그분은 그 학교 국어 선생하면서 네. 우리한테 뭐 우리가 그거 알고 입학했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그런 그 신민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천황 중심 그런 교육도 사실은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근데 이제 옛날에 뭐 그 예. 교장이 예. 뭐 자기가 좋아서 썼겠어요. 할 수 없이 해서 붙였겠지. 네. 다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하려면은 그냥 감옥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용감하지 않은 사람은 다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보통 용감한 사람이 뭐 얼마 된다고. 대부분은 용감하지 않죠. 그죠? 사실은 윤치호 같은 사람이 보통보다 용감했기에 백오인 사건에도 연루되고 수용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래. 이후에 이제 뭐 잠시 협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라는 게 그렇죠. 참.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라. 저도 다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단편적으로 너무 역사를 배워왔구나.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 나도 최근에 알았어. 양만춘이가 당태종하고 싸워가지고 당나라를 쫓아낸 위대한 고구려의 장군이다 했는데. 네, 장군 아니에요? 양만춘. 그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소설에 나오는 사람이. 진짜요? 필명이 아니에요. 양만춘이라는 인간은 존재한 적이 없어. 그 드라마에도.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예요? 군함 이름에 양만춘함이 있어. 근데 완전히 만들어진. 그 허구의 인물이에요. 중국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홍길동함이라는 배는 만들 수가 없지. 그렇죠. 예. 홍길동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막말로 하자보면 양만춘이나 홍길동이나 똑같은 거예요. 유영열 같은 경우는 이분이 그러니까 8대인지 국사편찬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윤치호는 현실과 타협을 했다. 그렇지. 예, 그런 이제 현실과 이유로 타협을 굉장히 비난을 했고. 그러면 나쁜 사람이냐? 현실주의자들은 현실과 타협한. 나는 초현실주의자. 네, 그렇죠. 네.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 상하이 임정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봤다. 윤치호는. 책 제목이 현실적인. 도발적 아니에요. 네. 물 수 없으면 짓지도 말라. 말라고.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화나고 비판하지 말고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네. 김옥균 뭐 그 당시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 다 협력자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친일 개화파. 근데 되게 일부의 나쁜 사람들이고 대다수는 독립을 원하던 그렇죠.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다 사실은 죽이려. 다수의 엘리트들이 협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그냥- 그 일본이 러시아 깨는 거 보고서 네. 야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그러면 친일파인데 인도 사람들이 영국으로 유학한 거고 전부 일본으로 무지하게 많이 왔거든. 예. 왜? 동양 국가가 서양을 깨는 걸 보고. 음, 그럼 인도 사람들은 전부 친일이에요. 그 사람들 현실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배우러 온 거지. 예. 어떻게 동양 국가가 서양을 깨버렸네 하고서. 그래서 일제 말기에는 내선일체 정책에 대부분 동조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 동조했죠. 막판에는. 네. 실력 양성 후 독립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럼 예. 아, 여기 또 부역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최남선. 예. 최남선, 최남선이 윤시호. 우리나라에 그 얼마나 끝내주는 국문학자. 저 사람이 우리나라 현대시의 효시지. 그런데 지금은 저 친일파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친일파로 한번 낙인 씌우면 우리나라 끝이야. 그쵸. 영영 이제 그냥 뭐 명예고 뭐고. 그 친일파로 한번 낙인 찍히면 네. 한국에서는 못 살아요. 가족이 다 그리고 그냥 온 가족이 못 살당하는 그쵸. 예. 나라야. 후대가 다 그리고 낙인이 찍히잖아요. 저거는 저 자손 뭐 이렇게 해서. 친일파 우리 그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썼다가 연구소에서 쫓겨난 박사도 있고 그래요. 아.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야. 네.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지내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다시 관계 회복이 되고 있죠. 근데 어느 예. 때 잘 지내야 된다고 했다가 쫓겨나. 아, 정말 그 정도로 민감했던, 예민했던 또 시기가 있었고. 윤치호의 시각, 이게 참 뼈를 찌르는 아주 네, 살을 도려내는 한번 되게 읽어보세요. 빨간 거. 차가운 말인데. 분명한 것은 이 허세와 자만에 찬 애국지사들이 일본을 몰아낸 것은 아니란 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누가 일본 몰아냈어요? 솔직히 미국이 몰아낸 거 아니에요? 미국이 몰아낸 거지.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결정적으로. 예. 미국의 핵폭탄 때문에 게임이 끝난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역자의 정의에 대해서 물음표가 이제 찍히는데 그 박지한 교수님의 책에는 그래서 그럼 모두가 다 반역자인가 이런 좀 물음을 지금 던지신 거죠. 그렇죠. 예, 예. 모두가 다 반역자냐? 우리가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일제시대 때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거든. 이렇게 일본말도 다 잘하잖아. 예. 그래서 일제시대 한국인의 선택. 저 브루스 커밍스라고 네. 미국의 좌파인데 우파로 돌았어. 아, 저는 지금 완전 우파예요. 어떻게 좌파인데 우파로 돌아서 그러니까 또- 미국은 개 같은 나라라고 막 욕하던 사람인데 네, 미국이야말로 훌륭한 나라야. 와. 최근에 쓴 책은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네.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일본한테 덤비고서 삶을 포기하는 거야. 기회를 포기하는 거지. 네. 대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부하고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 아니면 저항하거나 저항하고 죽거나 감옥에 감옥에 가는 것. 그것이 애국자지 지금 우리말로. 네. 세 그걸 번째는 참여하는 것.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네요. 사실은 윤치호 같은 경우는 2번을 하다가 좀 3번으로 돌아선 그렇죠. 경우고 저런 사람들이 많았죠, 사실. 예. 가지 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또 보니까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가 아예 선택지에 없는 길을 간 셈이 되는 거네요.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예, 예. 2번을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아예 다른 길을 간 거니까 참 그런 부분도 또 생각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볼 수 있을 것 약간 같습니다. 뭐 식민지에 대해서 네, 단 하나의 견해만은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예. 라고 오늘 알면 됩니다. 동양평화론이 뭐 큰 책은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책을 쓰겠어요. 감옥에서 조그만 조그만 주작이지. 그냥 어떤 의견 같은 거네요. 예. 그 당시 의견이죠. 뭔가 젊은 청년이 갖고 있던 생각.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학문은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을 쓴 건데 네. 동양평화에 관한 나의 생각, 네, 나의 네. 견해 이런 뜻으로. 네. 근데 이제 저게 네. 그러니까 서양놈하고 싸우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합치자라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주 골자가 그런 내용인 거죠. 주골자가. 네. 근데 그게 맞아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합쳐가지고 동양평화를 이룩하고 서양놈들하고 맞짱을 뜨자. 몰아내자 다. 아시아 사람들이 뭉쳐서. 그 사실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뭐 이야기만 많이 들었지 내용을 이제 읽어본 사람 없죠. 곱씹어본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었고 그냥 뭐 뭔가 좋은 뭐 그런 식으로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평화니까 좋은 말이지. 평화로. 예, 오늘 또 한번 요 부분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은 또 동양평화론 의견, 인터넷 네,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예,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번 또 생각해 볼 여지가 또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보니까 일본 승리를 하늘의 뜻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예, 하늘의 뜻이었다. 일본 승리는 땅의 도움, 하늘의 뜻과 땅의 러일 도움.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것은 하늘의 뜻이었다. 예, 지금 어떤-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골 때리는 친일파로 몰리겠지, 그죠? 근데 안중근은 안중근이 그렇게 독립투사인데 그렇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사실 대부분이 모를 것 같아요. 하늘의 뜻이었다. 예. 그냥 뭐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네, 네.
러일 전쟁이 일본이 이긴 것은 하늘의 뜻이었다라고 네. 안중근 의사가 말했다. 그러니까 서구, 뭐 유럽, 러시아들은 굉장히 난폭하고 무례하고 도덕도 없고 서양인들은 짐승인데. 그렇다, 짐승인데 그러니까 아시아가 뭉쳐야 된다는 게 동양평화론의 그 내용인 기본 거잖아요. 골자예요. 예. 그래서 동양 인종끼리 단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같은 인종인데 그러면 되겠니? 이런 거지. 어. 일본이 이제 단결을 이끌어야 되는데 동양 그렇지. 인종에 근데 이걸 무시하고 어떤 서구 세력과 잘 지내니까 거기에 대해 굉장히 좀 반발. 동양 사람들이 단결해서 네. 서양 세력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네, 네. 동양 인종은 단결하자. 그게 동양 평화론이에요. 네. 어떤 그 황인종과 백인종의 그런 전쟁, 경쟁, 인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좀 내용 중에 다수를 차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종적 측면에서. 안중근 의사가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긴 거를 평가한 거 봐요. 네. 백인종의 수백 년 동안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를 일본이 물리쳤다. 일본의 승리는 세계적으로 기념할 만한 업적이다. 이렇게. 저렇게 지금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네. 일본이 러일 전쟁에 이긴 것은 세계적으로 기념할 만한 업적입니다. 그러면 죽는 거야, 그지?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알자 하고 그런 의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입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국제 정치, 세상 역사에 선악은 없어요. 네. 우리는 다 우리가 선이야. 그렇죠. 예. 각자의 정의가 일본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나쁜 놈이야라는 일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자기 한 게 선이야. 정의고.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쟁은 정의와 또 다른 정의의 네, 싸움이다. 네, 맞습니다. 저쪽도 정의야. 우리도 정의고. 근데 누가 정의가 되는 줄 아세요? 이긴 놈이 정의야. 히틀러가 이겼으면 미국이 불이에요. 히틀러가 히틀러가 됐겠죠. 이겼으면 처칠이 죽일 놈이라고. 네. 그럼 왜 히틀러는 왜 졌을까? 악해서 졌나? 아니에요. 약해서 진 거야. 네. 악해서 진 게 아니라. 이게 현실주의야. 다음 주를 내가 이제 그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네, 네. 1910년 무렵의 국제정치, 1919년의 국제정치, 우리나라가 막 3.1운동 하는데 미국이 일본 죽일 줄 알았거든. 네, 네. 미국하고 일본은 같은 편이었어 그때. 네. 그러니까 3.1운동은 참 국제정치적으로 보면은 빵점이네요. 불행해. 우리가 미국 보고 이놈 좀 때려주세요. 근데 둘이 친구야. 또 그런 관점에서 박사님의 또 그런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그 세상을 살려서. 알아야지. 네, 맞습니다, 진짜. 예. 그 현대사를 쭉 하면서 조선이 망하는 과정을 쭉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조선이 망한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는 착한 조선을 악한 일본이 죽였다. 네. 그게 우리의 정설인데 우리 국제정치학조는 강한 일본이 약한 한국을 죽였다가 맞는 거예요. 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그 갑자기 센 나라가 되었을까라는 그것도 그 역사에 궁금한 얘기인데 내가 이제 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네. 근데 미처 그거를 내가 이 자료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일본 제국주의라는 그 영국 학자가 쓴 비슬리라는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영국 학자가 쓴. 영국 학자가 쓴 일본의 제국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일본의 제국주의라는 그 역사를 공부하면은 칼 막스의 제국주의, 그러니까 제국주의론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공산주의 제국주의론이거든. 레닌의 제국주의론. 예, 예. 그것이 여지없이 붕괴가 돼. 일본 사례만 봤을 때. 일본의 사례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산주의 공부하는 사람이 공산주의는 과학이다. 그리고 이 세계 모든 제국주의 국가는 결국 전쟁을 한다. 전쟁은 제국주의 때문에 나는 거야. 아주 자신 있게 주장하는 게 레닌의 제국주의란 말이죠. 네. 근데 레닌의 제국주의 가지고서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아예 설명이 안 돼. 한 칼에 그냥 그 이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레닌이 이제 영국을 보고서 제국주의를 얘기하는데 영국이 그 당시에 자본주의가 제일 발달한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제 제국주의로 가고 제국주의는 전쟁을 야기한다라는 것이 레닌주의의 이론인데.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논리로 그렇게. 그러니까 자본주의 때문에 다 전쟁하는 거죠. 그러네요. 이 세계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면 전쟁을 안 한다. 네. 가 되는데 그 이론을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았던 로마는 왜 전쟁을 했니? 이게 설명이 일단 안 되지. 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자본주의 국가만이 전쟁을 한다라고 레닌이 주장을 하는데 왜 중공하고 소련이 싸웠냐? 옛날에 둘 다 공산주의 국가인데 공산주의 국가가 싸우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레닌의 이론을 박살내는 중요한 사례가 일본이라. 레닌, 당신이 자본주의가 발전한 마지막 단계, 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 산업, 뭐 하여간 쭉 가갖고 맨 마지막에 수정자본주의가 맨 마지막인데 독점자본주의 때 전쟁이 나는 거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이 자본주의 발전하기 전에 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이 군국주의로 갈 때, 제국주의로 갈 때가 일본의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했을 때냐 아니냐. 일본이 발전하기 전에 제국주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닌의 이론이 하나도 설명이 안 되네요. 일본이 조선을 점령했을 때가 일본 제국주의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을 때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오히려 그 전이죠. 네. 그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전에 그렇죠. 제국주의를 한 거라고.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난다 하는 레닌의 이론은 일본 사례에서는 완전히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라는 연구학자가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돼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이거를 마치 미처 오늘 그 강의 자료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요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일본의 제국주의의 사례는 제국주의 이론 중에서 제일 유명한 레닌의 제국주의를 여지없이 박살내는 그런 사례다. 네. 일본 제국주의 책 맨 앞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국주의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일본의 제국주의다. 그 비슬리라는 사람이 쓴 일본 제국주의 이 서문에 일본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걸 준비한 거죠. 네. 1900년이 이제 20세기가 시작되는 해잖아요. 일본이 1854년에 개혁 개방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46년째 되는 해 일본의 실력을 보라고. 중국이 545인데 일본이 1108. 중국의 거의 두 배로 2배 나와요. 가까이 차이 나네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예산이 우리가 대략적으로 같았다라고 보거든. 근데 1900년 됐을 때는 거의 두 배로 앞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GDP per capita 개인 소득, 네. 개인 소득이 두배 일본이 이상을. 중국의 2배 이상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중국 인구가 이제 물론 일본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정부 예산이 그때 청나라 예산하고 일본 예산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일본이 정부 예산이 컸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속도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있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 위주로 국가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큰 정부지. 네네. 그리고 일본은 그걸 이제 나라를 끌고 가고 전체 GDP는 아무래도 중국이 많겠죠.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 같았고 개인 소득은 2배 정도 이르렀다는. 네.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었던. 저기 50년 사이에 저렇게 발전한 건 뭐냐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왜 발전을 못했냐. 옆에 나라가 막 발전하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박성수 교수가 그런 말을 써요. 역사라는 거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를 밝혀내는 게 역사 공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거. 그때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건데. 이렇게 했으면 왜 이거 이렇게 망하지 했을까? 않고 성공했을 텐데 왜 네. 그걸 못했을까? 그거에 대답하는 것이 역사 공부라는 거야. 난 그래서 참 맞는 말이다. 그래서 네. 일어난 일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옛날 얘기 재밌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교훈을 찾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니까 일본이 1900년 당시에 이미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1904년에는 누가 뭐래도 일본은 강대국이었어요. 네. 그 러일 전쟁 직전에 또.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유튜브에 그 동영상에 그냥 뭐 1900년부터 2020몇 년까지 전 세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네. 쭉 이렇게 1등, 2등 막 바뀌면서 이제 교체되고. 그런 게 네네. 있는데 보니까 일본이 1904년에 세계 10등까지 올라갔어요. 미국이 1등인가 한번 보세요. 미국은 1904년에는 당연히 1등인데 근데 그때 지구의 패권국을 영국으로 치잖아. 네. 왜 그렇겠어요? 외국- 경제력은 미국이 예. 지금 미국이 거진 영국의 거의 두 배가 넘지. 넘게 차이 나는데. 그리고 독일하고 영국 비슷하고 그런데 네. 왜 미국을 패권국이라고 안 칠까? 미국이 1945년부터 패권국이 됐는데 패권국은 행동이에요. 돈만 많고 그런 거 안 돼. 행동하러 나가야지 패권국이야. 조용히 있는 조용히 있는 거는 패권국이 패권국이 아니군요. 그래서 황소는 안 무서워. 황소는 맹수가 아니에요. 네네. 힘은 사자보다 황소가 더 세겠지. 네. 어떻게 센지 알아? 황소하고 사자하고 힘은 누가 더 쓸까? 붙여봐야 이러나요? 예. 특징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러니까 사자 꼬랑지하고 네. 황소 꼬랑지하고 밧줄로 묶어. 묶은 다음에. 묶은 다음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게 해. 그러면 어디 끌려가는 쪽으로 놈이 힘이 더 센 딸려가는지. 근데 그거는 국제정치학적인 힘은 아니야. 어. 국제정치학적인 힘은 서로 마주보게 해. 네네.
마주보게 했을 때 도망가는 놈이 약한 놈이에요. 아, 그래서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힘은 사자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네. 황소의 힘이 아니라 약간 호전적인 어떻게 보면은. 남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에요. 네. 그냥 우리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100kg은 500kg의 5분의 1이다가 아니라 딱 봤을 때 도망가는 그거 약한 놈이라. 네. 그래서 그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파워는 황소의 파워가 아니라 사자의 사자의 파워를 파워다. 의미하는 것이다. 어. 그래서 저기 미국은 저 때는 황소야. 네. 그래서 저렇게 그 미국이 1860년대 GDP로는 세계 1등이 돼요. 그런데 미국이 세계 1등이 된 다음에 진짜 명실공히 패권국이 되는 건 1945년이라. 네. 1945년에는 이제 미국이 손 걷고 나오거든. 내가 세계를 끌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그 힘을 분석할 때 네. 사자의 힘, 황소의 힘. 근데 황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사자가 돼야지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저게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저렇게 큰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맨 끝에 있네. 맨 끝에 차이나. 10등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인구는 세계의 몇 %인데 거의 5분의 1인데 네. GDP로는 거의 세계에서 일본의 몇 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저거를 1978년이 뭐 하는 해예요? 중국이 개방하는 해야.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뭐냐 말이야 도대체. 네. 그래 그때 등소평이 네.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돼갖고 먹고도 못 사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빨리 잘 사는 방법을 마련하자. 부자가 되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난리가 나는 게 뭐예요. 아니 공산주의 인형 어디다 갖다 팽개치고 빨리 잘 살자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밥도 굶는 건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념이 무슨 중요하냐. 고양이가 무슨 색깔이 중요해. 쥐를 잘 잡으면 되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흑묘 백묘론이라는 이론이야.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이론 네. 해가지고 네. 왜 니네들 색깔 따지냐. 쥐 잘 잡는 게 중요하지. 어떤 실용적인 실용주의. 실용주의 측면에서 그렇게 그래서 또 그때 가네요. 중국이 공산주의를 사실상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8년부터 중국이 이제 부쩍 크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2011년에 중국이 2등이 되는 거라. 일본을 뒤집는 해. 개혁 개방한 이후로. 공산주의 해가지고 러시아 망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 해가지고 바닥을 기다가 네. 딱 개혁 개방을 78년이 마침 소련이 일본한테 지는 해거든. 그때 이제 중국도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거 이게 안 세계에서 되겠구나. 제일 큰 공산 국가가 그 코딱지만한 일본한테도 밀리네 하는. 네. 그래가지고 나라를 이제 바꾼 것이죠. 네. 보잘것 없이 보였던 일본이 강대국이 되다니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네. 일본이 국민 생활상 경제적으로 수준 낮고 이름은 대일본 제국이라는 이름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때 네. 우리도 대한제국이지. 그렇죠. 대한제국이죠. 근데 저 그림이 아주 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앉아서 밑에 있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부채 붙이고 위에 네. 그 남자들은 뭐 담배 같이 논아 피는 것 같아. 그런 보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하나도 잘나지 못한 일본한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외놈이라고 그러면서 일본을 비하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지금 1900년대 대일본 제국 그때 만든 법이 지금도 그냥 가요. 그때 이제 국무총리로 첫 번째 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야. 네. 근데 지금 백몇십 대 총리야 지금 사람이 백몇 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어지는 네. 거야. 이 시스템이라는 게 그 벌써 시스템이 이때 정립이 됐었네요. 그러니까 뭐 무슨 법도 오래가고 제도도 오래가고 네. 그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던 제도를 유지하게 해달라. 그래서 항복하는 조건이요? 무조건 항복이 아니야. 그러네요. 그걸 이제 일본말로 고쿠다이라고 그러는데 국채. 아. 일본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게 네. 해달라.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항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였다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게 해달라. 천황제를 유지하게 해달라. 그래서 일본이 망했는데도 천황이라는 구심점으로 나라가 흩어지지 복구가 않고 되는 회복이 된 거군요. 거예요. 천황은 자체가 엄청 또 오래된. 그래서 저것들이 일본이 제도죠. 그 역사를 하여간 유지하는 데는 되게 뭐라 그럴까 고집이 있는 나라지. 그러니까 천황이 그대로 있고 네네. 총리가 그래도 백몇십 년. 총리는 국회가 있어야지 총리가 있는 건데 네. 양원제가 되고 일종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다음에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얘기죠. 메이지 유신 같은 거가 난 지가 일본이 강대국으로 올라서게 한 3, 40년 전 일인데 네. 그 사이에 강대국으로 올라섰다는 게 우리가 아마 이 역사 공부 앞에 하면서 국가가 강대국이 되는 길 해가지고 한번 잠깐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일단 국민이 뭉쳐야 돼. 그리고 지도자가 훌륭해야 돼요.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 얘기 해주셨던 거 생각나는데요. 음. 그 시대 정신이 없는 뭐 그렇죠. 그 권력은 그렇지. 시대 정신 예. 없는 권력은 허무하고 네, 난폭하고. 네. 맞습니다. 시대 정신이 있는 권력이 그게 이제 좋은 거죠. 이 메이지 유신하는 과정이 주역들인 거죠. 주역들이 전부 다 사초동이. 사무라이들인데 예. 사무라이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뭐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일본이라는 현대 국가를 만들고 네. 현대 국가를 만드는데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촌왕이라는 시스템을 그냥 놔두고 네. 그리고 촌왕이라는 게 결국은 일본을 구심점을 만드는데 2차 대전 이후에도 기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황제 보기에는 자체가. 무슨 뭐 촌왕이 세상에 어딨냐. 뭐 네가 하늘천이야. 그렇죠. 하늘의 황제야. 촌왕이니까.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2차 대전 후에 와서 일본 천황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조롱한 거예요. 우리 이 사진기는 사람만 찍히는데 신인 천황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게 국민들을 일본의 모으고. 구시점이 된 거예요. 태국 같은 나라가 왕이 있는데 네. 여당 야당이 죽어라 싸우다가 왕 앞에 가면 다 굴러앉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영국에 왕이 있는지도 몰라요. 가장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데 왕이 있잖아. 네. 그 왕은 통치하지 않지만 군림하거든. 왕은 지배하지 않아요. 지배하지 않지만 군림한다고. 그러니까 군림한다는 게 직접 통치는 하지 않지만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네네. 그런 구심점이 있으면은 좋지.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 전쟁은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면은 80%가 네라고 대답해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네. 미국 사람의 80%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0으로 나와. 내가 그 질문을 학생들한테 0이야. 전쟁은 일단은 피하고 보는 게 좋다는 전쟁은 인식들이 무조건 안 해야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항복을 하더라도 안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돼. 항복을 하더라도 안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 왜 이완용이를 나쁜 놈이라고 그래? 일본한테 항복했는데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서로 우리 스스로 막 엉기는 거야.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이 나는 평화주의자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완용이가 지금 살아와서 네네. 야, 너네들은 북한보다 60배나 센데 북한한테 쩔쩔 매는구나. 일본은 그때 우리보다 100배 세서 내가 쩔쩔 매고 항복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평화주의자야. 안 죽었잖아 우리 전쟁에서. 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면 할 말이 없겠죠. 예. 사실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예. 그러니까 자가당착. 예. 자가당착. 그거를 깨려고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하는 거지. 나는 대한민국 역사를 가장 훌륭한 역사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거를 애써서 설명하자면은 미국식 정치제도, 미국식 사고방식 네. 플러스 박정희의 무사도가 합쳐가지고 지금 한국이 나온 거예요. 미국식 그런 정신의. 이승만의 미국 정신, 네네. 기독교 정신과 미국식 국가주의 거기에다가 이 박정희의 무사도 네. 일본 사관학교 나왔잖아요. 네. 그거가 적절하게 짬뽕돼 갖고 대한민국이 폭발적으로 발전한 거라고.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제 있는 거죠. 그 근간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은 보세요. 우리나라 돈 보면은 우리나라는 조선이야. 그렇죠. 조선시대죠.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람 얼굴은 하나도 없어. 네. 어느 돈을 보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옛날에 있었어요. 이승만 박사 얼굴이 있었지. 그건 이제 근데 완전 초기 때 그러니까 있었던 대한민국 거죠? 초기 때. 네. 대통령 얼굴이 있었는데 이제 5.16 난 이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얼굴들은 우리나라 돈에 안 들어가. 근데 이제 들어갈 때가 그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은 게 우파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되게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승만과 박정희는 좀 멀었다? 사실은 그렇게 좀 이승만 보는 박정희가 측면이 들어가야지 있더라고요. 지금. 이 나라의 경제를 키운 사람, 예. 이 나라를 건설한 사람 정도가 안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네. 뿌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자꾸 1919년으로 가는데 1919년에 임시정부? 네. 이름도 임시 아니에요, 임시. 임정이 우리의 기원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기원은 되지만은 네. 그 해에 우리나라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가의 사명서가 뭐야? 영토 주권 국민인데 네. 그땐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잖아. 국민은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이제 그냥 주장하기 나름이지. 네. 근데 영토와 주권이 없었던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국가의 오리진이 돼? 영토 국민 주권이 다 갖춰진 건 1948년 8월 15일. 네. 그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죠.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네. 거기서도
벌써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919년인지.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네. 세계 10등인 나라인데 네. 우리는 죽은 나라, 일본한테 죽임을 당한 나라를 그 얼굴이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돈에다 다 그려놓은 거예요. 네. 저 일본 군부학장의 역사라는 거 우리말로 번역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전통 사상. 네. 그러니까 원래 오늘날은 그 전쟁할 때 이거 대포, 총알 이런 게 중요한데 네, 네. 일본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들고 총 들고 달려가서 네.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백병전 사상이에요. 네. 근데 이 이유가 이때 변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떤 돌격 앞으로가 돌격 조금 앞으로지. 더 효과가 있다고. 아니 그 돌격 본 거지. 앞으로가 러일 전쟁 때 효과를 본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일본 생각에 굳어버린 거야. 네. 그래서 2차 대전 때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유효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그게 한계가 있었던 그럼요. 거네요. 그러니까 아. 모든 군사 전략은 네네. 그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할 때 미국의 유연 반응 전략이라는 게 나와요. 아. 플렉시블 리스판스 네네. 스트래티지. 게릴라한테는 게릴라로 가서 싸워야 돼. 근데 게릴라한테 핵무기로 못 싸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게릴라랑 싸우기 위해서 현대 국가인데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 그게 그린베레예요. 네네. 그런 근데 이제 유연 반응이. 일본은 그 군부의 뭐라 그럴까 아집, 고집. 야, 총 들고 뛰는 거야. 가서 찌르는 거야. 돌격이야, 돌격. 그게 이제 오래 간 거예요. 밥 먹고 그냥 군사력만 느린 나라야. 매년 평균 군사비가 15.9%씩 늘어났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에. 이게 또 보니까 1900년대에서 1905년 사이에 육군이 15만 명에서 99만 명으로 늘었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지금 아닌가 말이 거의. 안 되지.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젊은 참. 사람들 다 데리고 간 거죠. 징병제라는 거가 초기에는 무서운 거예요. 미국이 2차 대전 때 네. 1200만이었어 군대가. 징병제를 해가지고. 1200만이요? 미군이 1200만까지 올라가요. 와. 그때 인구가 2억도 안 될 때. 1200만. 와, 놀라운 수치네요. 예. 그래서 그 2차 대전 때 1200만 명의 미군이 있었다고. 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다 해서 한 200만 명 채 되나 많아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징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병 모병제니까. 예. 지금 한국 사실 60만 좀 언저리잖아요. 60만 안 돼요. 딱 지금 약간 안 60보다 되나요? 내려갔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많게 느껴지는데 앞으로는 이제 1200만. 와. 징집을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숫자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저 우리나라도 모병제로 가야 될 거예요. 그냥 군인이 내 직업이야. 미군이 다 그렇거든 지금. 근데 박사님 이 징병제 모병제 얘기를 하면은 꼭 징병을 이게 꼭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부족하면 여성도 징병하면 되지 않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지금은 기계로 싸우는 시대가 됐으니까 기술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자들도 가서 기술군 역할을 할 수 있죠. 컴퓨터 하고 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보다는 좀 그런 걸로. 징집제냐 모병제냐.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떤 그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야 돼. 유연하게. 징집을 해봤자 안 되는 시대가 오거든. 네. 그러니까 숫자가 모자르니까. 징집제는 이제 그러니까 대군주의 시대 때 근데 군대가 일단 100만 대군으로 가야 된다 할 때는 징집이 좋은데 지금은 그런 시대를 다시 만들기 어려워요.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이제 모병제를 해가지고 모병제를 하게 되면은 2년 있다 집에 오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있으니까 직업군인제가 되는 직업군인제 거네요. 가지고 완전히. 숫자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직업군인들이 전쟁을 더 잘해. 전문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징집군은 그러니까 그 의무 아니야 의무. 네, 네. 근데 이제 이 모병대가 되면은 권리 비슷하게 생각해요.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도 있지만은 그래서 전문 직업군이 전쟁을 더 잘하는 거로 지금 평가하고 있죠. 징집군보다. 네. 러일 전쟁이 전쟁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러일 전쟁 직전에 기관총이 발명돼요. 네. 그거 위력을 본 사람이 이제 전쟁은 끝났다. 라고 당시에 생각을 한 거의 거야. 핵 같은 핵무기야 그게. 위력으로. 그러니까 다 죽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니? 네. 근데 일본이 그 앞을 달려가서 이겼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일본 놈들이 미쳤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기관총을 쏘는데 일본군이 뛰어가. 근데 보니까 이겼어. 그러니까 이거 되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무모한 싸움인 것 무모한, 같은데. 그래서 그 전쟁 역사에서 전쟁사에서 이긴 팀이 더 많이 죽은 게 러일 전쟁이에요. 거의 유일한 사례예요. 보통 이제 이긴 팀이
병사도 조금 죽거든. 네. 결국은 해군이 센 나라가 제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의 에러는 뭐냐? 한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양쪽으로 나갔어. 만주로 나가고 바다로 나가는 바람에 죽은 거야. 아, 너무 욕심이 많았군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욕심이 힘에 많은 게 아니라 비해서. 이제 일본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경직된 사고방식 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아, 네. 자기 힘으로 대륙과 해양에서 전쟁을 다 못하거든. 한쪽만 했어야 되는데 네, 네. 이게 뭐 만주로 올라가고 태평양으로 나갔으니까 결국은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 거지. 역설적으로 또. 일본이 만주만 점령하고 네. 태평양 안 건드렸으면 미국하고 안 싸우다가 전쟁이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해방이 됐을까요? 그 역사를 우리가 이풀은 없지만은 네. 그거 생각해보면 또 황당해지지. 그래서 일본이 진주만 공격한 것은 우리한테는 신의 한 수야. 네. 또 그렇게 되는. 미국을 건드려가지고 죽거든 일본이. 이제 저게 뭐냐면은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정신이 있어야 돼.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때는 건국 정신이라는 게 있었어. 네. 이제 나라를 일본 놈한테 몇십 년 동안 뺏어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를 만들었구나. 이제 우리 거. 그래서 6.25가 1948년을 만들고 50년 이후니까 2년도 안 돼서 난 전쟁이야. 1년 10개월인가? 그렇죠? 네. 한국군이 요감하게 싸웠던 이유가 새로 만든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게 정신이라고. 근데 그 정신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는 건 매일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게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떠나서 네.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외웠다고. 근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린 무조건 어렸을 때 극장 가면은 네. 일단 애국가 나오고 극장에서요? 그럼 당연하지. 애국가 나오고 네. 우리의 맹세 나오고. 아, 근데 지금은 애국가 안 나오잖아. 애국가 안 나오고 우리의 맹세는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와. 그래서 그 일본이 네. 그거가 우리나라도 그래서 국민이 건설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그게 많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상징이 뭐예요? 우리 태극기 막 이렇게 해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네. 태극기는 뭐 어디 봐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 미국 가보세요. 맥도날드에도 미국 깃발, 아, 성수기가 주유소에도 그렇게. 미국 깃발, 미국 네. 깃발 천지야. 집에도 깃발 달아놓은 집이 한두 집이 아니야. 아, 그러니까 미국 가면 미국 깃발이 우리나라보다 10배는 더 많이 보이는 것 네.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태극기 보이는 것보다. 네. 그리고 가미가제 특공대 대화혼이라는 게 일본 정신이란 말인데 네. 저게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거. 저게 잘났냐 그러면 저게 야만주의라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약간 나라를 위해서 가서 죽냐 네. 비행기로.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저 뭔가- 야만족이지 저게. 네. 예.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예, 보통. 근데 야만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저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인데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 대화혼 그걸 가지고서 조금 다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일본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무장 해제당한 다음에 세계 2등까지 30년 만에 오른다는 게. 그 대화혼을 좀 다른 식으로. 다른 식으로 예. 풀었군요. 전쟁하는 스타일이 네. 카미가제 특공대가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저게 일본 정신이라고. 이게 굉장히 근데 무서운 부분이잖아요. 그 미국 군함에 비행기가 가서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 비행기가 폭탄이야. 근데 비행기 폭탄을 사람이 그 자기 의지로 가서 해야 가이드드 미사일이에요. 된다는 게. 그러니까 유도탄이야. 그게. 지금 말로 하면 네. 조종사가 그러니까 갈 때 죽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경대학은 일본에서 제일 좋은 학교 아니에요. 거기 다니는 학생이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데 유서를 쓰는 거야. 걔네들은 목숨이 출격하는 날이 죽는 날이니까 그래서 기름도 돌아오는 기름 안 줘요. 그냥 갈 기름만. 갈 기름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탈 때 벌써 자기 이제 죽은 목숨이야. 네. 보세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보시라고. 네. 저게 야만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를 위해서 무서운 거냐?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저는 내일 일본을 네네. 위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이 언젠지도 알아. 네. 아버지를 좋아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니까 말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게 야만일까?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일까? 한번 그냥 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뭐 저기 네. 논쟁이 심할 것 같아.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을 띄워주는 게 그러니까 일본의 우파가 제일 좋은 일을 김정은이가 했고 네.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진보라는 사람들이 한 거죠. 그분이고, 아, 이 참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칼을 그리는 거로 칼을 들고 있는 거로 하려다가 아. 칼은 뺀 거예요. 그나마. 네, 그래서 고삐를 움켜진 모습으로 고삐를 움켜진 거로 바꾼 그려줬는데. 거야. 칼 쥐고 내려치는 장면을 그릴 수도 있는데 아, 근데 뭐 저거나 그거나 뭐 그냥 저 말 그린 그림 자체가 네. 내가 저거 보고서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하고서 생각을 했죠. 저거 방해의 저게 공격이지. 그렇죠. 저걸 네. 공격이라고 봐야지.
돌격 앞으로인데 그렇지. 그림이 아 지금 이제 거의 보통 국가가 됐잖아요. 넘었지, 이제는. 일본은 예, 그쵸. 이번에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과 미국은 함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 종이 헌법 이런 거 종이는 종이에요. 그거는 찢으면 되는 거야. 네. 우리는 일본 헌법을 그렇게 썼으니까 일본은 안 된다. 뭘 안 되긴 뭘 안 돼. 지금 핵무장 빼놓고 다 했는데. 네. 좀 그런 게 참 한국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할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다시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 보면 완전 그러니까 철저히 원수여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핵폭탄 2발 맞은 나라다. 네. 그러면 안전에 안 보겠죠. 그럼 계속. 500년 걸리겠지. 예. 친해지려면. 근데 절대 이제 일본은 반미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일본은 그냥 친해졌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친하고. 네. 아, 그게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예, 절대 되면 안 되는 걸로 트럼프가 생각하죠. 5년 전에 일본,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너네들은 뭐 하는 놈들이야? 돈도 그렇게 많은데 라고 했는데 요번에 일본 옛날 수상을 만나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일본 국민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 되면 큰일 났다고 그러고 있고. 그 외교는 어디 갖다 삶아 먹은 거야? 일본은 외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전 총리가 어. 또 그렇게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 항복하기보단 죽는다. 네, 차라리 죽는다. 근데 옛날에 스파르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스파르타 엄마들이 그 스파르타에서 장교가 되는 거가 방패를 날아야부터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 지금 사관학교 졸업한 자격을 얻는 거야. 방패를 방패를 받아서 이제 예, 예. 전쟁하러 가는데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뭐라는 줄 알았어? 방패를 들고 오든지 방패 위에 누워오라고 그래. 그게 뭐냐면 죽어서 방패를 들고 오는 건 살아서 돌아오라는 소리고 네. 방패 위에 누워오라는 건 죽으라 이거야. 도망가지 말고. 살거나 죽거나. 그러니까 방패에 누워오든지 네. 방패를 들고 오든지야. 따지고 보면 저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같네요, 거의. 그 등허리에 상처가 난 죽음은 이거는 불명예스러운 불명예 중에 그런 최악이야. 거죠. 예. 왜 어떻게 등에 상처가 나니? 앞에 상처가 나서 죽어야지. 네. 그러니까 그거 도망가다 맞았다는 네. 소리가 되는 거죠. 아, 참 이게 아니, 한국에서 참 받아들이기 쉽지 우리가 않은 정서들이죠. 개인으로 살고 네, 네. 회사원일 때는 죽음 이런 얘기하면은 그 회사 당장 관두세요. 그렇죠. 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해서 죽어라 하면 당장 관두라고. 예. 근데 국가에서 죽어라 그랬을 때 나 관두겠어 그러면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민이 아니라 회사원이 되면 이 나라는 오래 못 가는 거죠. 아,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회사원 같이 되면은 너는 국민이냐 회사원이냐. 근데 이제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게 돼버려서 이건 당연히 있는 나라가. 거라고 치는데 예. 국가가 없으면 회사는 그냥 없어지는 거야. 예. 우리가 일본은 나쁜 놈이라고 욕만 할 게 아니라 걔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커느냐에 대한 그 본질도 알 연구를 필요가 정말 있다. 연구해야 된다라는 예. 얘기를 한 거예요. 네.